오늘도 새벽 5시부터 시작이네. 30년째 하는 일이지만 여전히 일찍 일어나기는 힘들어.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 김치 좀 더 담가야겠어. 응, 그래. 그런데 요즘 기침이 자꾸 나네. 또 감기야. 몸 좀 챙겨. 나이가 몇인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우리 작은 반찬 가게 정순이네 밑반찬. 남편 영철이와 함께 30년간 이 가게를 운영해 왔지. 그때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사장님, 오늘도 멸치볶음 포장해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어제 새로 만든 거라 맛있어요. 여기 김치가 정말 맛있어. 시어머니도 인정하셨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30년 경력이니까요. 소소하지만 행복했어. 매달 가게 수입 200만 원에 기초연금 보태서 살림 꾸려가는 평범한 노부부였지. 여보, 적금 통장 정리해봤는데 1천만 원 정도 모였네. 그래?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보람이 있구나. 우리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지.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건강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기침이 너무 심해. 병원 한번 가볼까? 그래, 빨리 가보자.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지. 하지만 영철의 CT 촬영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3기로 진단됩니다. 췌장암이요? 그게 뭐예요? 췌장에 악성 종양이 생긴 것입니다.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수술비와 입원비, 항암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사기로 진행될 위험이 있어요. 3천만 원이요? 저희가 어디서 그런 돈을. 여보, 그냥 포기하자.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큰 돈을. 무슨 소리야. 포기는 무슨. 어떻게든 구해보자.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어. 적금이 1,000만 원.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1,000만 원. 친척들한테 빌리면 어떻게든 3천만 원은 만들 수 있어. 언니, 나 정순이야.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돈?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 영철이가 암에 걸렸어. 뭐라고? 암이라고? 3일 동안 친척들을 돌며 사정했어. 어떤 이는 흔쾌히 도와줬고 어떤 이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지. 하지만 결국 3천만 원을 마련했어. 여보, 걱정 마. 돈 다 구했어. 수술 받자. 당신 고생이 많았어. 미안하고 고마워. 우린 부부인데 뭘 그런 소리를 해. 빨리 나아서 가게 일 도와줘. 수술 날짜도 잡고 모든 준비가 끝났어. 하지만 운명은 나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지. 영철이는 병원에 가고 나 혼자 장사하기 힘드네. 반찬 가게로 전화가 걸려왔어. 네, 정순이네 밑반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나 보네요. 혹시 박정수님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보안센터 김 과장입니다. 고객님께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은행에서요? 무슨 일이세요? 고객님, 큰일 났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미 피해액이 10억을 넘었습니다. 예? 대포 통장이 뭐예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물론 고객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겠죠. 요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계좌 명의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저도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고객님도 공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검찰에서 직접 연락 온다고 하네요. 꼭 받으세요.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박검사입니다. 네, 검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박정순 씨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조직폭력배 일당이 고객님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대규모 돈 세탁을 벌였어요. 이미 고객님 계좌로 불법 자금이 여러 차례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검사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남편이 암에 걸려서 3일 후에 수술 예정인데. 아, 그런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그럼 더욱 빨리 해결해야겠네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고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영장이요? 저를 잡으러 온다고요? 다행히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객님 계좌에 돈이 범죄 자금과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수사기관 명의의 안전계좌로 옮겨서 검증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요. 남편 수술비인데 이걸 다 옮겨야 하나요? 네, 그 돈도 검증받아야 합니다. 24시간 내에 검증 완료 후 바로 돌려드릴게요. 제가 검사 신분으로 약속드립니다. 정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죽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검사인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됩니다. 수사 기밀이거든요. 만약 누설되면 증거인멸죄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내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 남편의 수술, 구속위기, 그리고 검사라는 권위 앞에서 이성적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되었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제가 알려드리는 안전계좌로 이체하세요. 계좌번호를 불러드릴게요. 네, 적었습니다. 이체 완료되면 바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잠그고 은행으로 향했어. 30년간 모은 돈, 친척들에게 빌린 돈, 남편의 생명이 달린 3천만 원이었어. 3천만 원을 모두 이체하시겠다고요? 금액이 큰데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개인적인 용도예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요즘 이런 사기가 많아서. 무슨 소리예요? 검사님이 직접 연락한 건데 빨리 이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30년이 사라졌어. 검사님, 이체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시간 후에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절대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어. 불안한 마음에 계속 시계만 쳐다봤지. 내일이면 돈이 돌아와. 그럼 수술도 할 수 있고. 왜 연락이 안 오지? 24시간이 지났는데. 여보세요, 국민은행인가요? 보안센터 김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보안센터에는 김 과장이라는 분이 없습니다. 혹시 사기 전화를 받으신 게 아닌가요? 그럼 검찰청은요? 박 검사님. 고객님, 검찰이나 경찰에서 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신 것 같은데요. 안 돼. 내가 속은 거야. 3천만 원을. 영철이 수술비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 30년간 모은 돈, 친척들에게 빌린 돈, 그리고 남편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 수술비는 준비됐나? 의사 선생님이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응. 곧 준비될 거야. 걱정 마.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나는 남편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 대신 복지재단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지. 죄송합니다. 저희 협회는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만 지원하고 있어요. 제발요. 남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규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췌장암은 저희 지원 대상 질병이 아닙니다. 위암이나 폐암만 지원하고 있어요. 왜 췌장암은 안 되나요? 다 똑같은 암인데. 그게 저희 재단 방침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미 올해 의료비 지원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다시 신청하세요.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았지만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어. 영철아 사정이 생겨서 수술 며칠만 미뤄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3천만 원 다시 마련해 볼게. 선생님, 저희 남편 수술 날짜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마침 10일 후에 수술 시간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때로 다시 날짜를 잡아놓죠. 더 이상은 미루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3천만 원을. 어떻게 이런 멍청한 짓을. 그날 밤부터 나는 잠들지 못했어. 자책감과 분노가 나를 괴롭혔지.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니. 영철이한테도 면목이 없고.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인터넷에서 찾은 마지막 희망 나눔재단의 문을 두드렸어.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일이신가요? 남편이 췌장암이에요.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제가 바보같이 사기를 당해서.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내가 당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 30분간 이어진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남편분을 위해 이렇게 뛰어다니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 재단은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이면서 중증 환자 가족. 충분히 지원 대상입니다. 정말요? 거짓말 아니죠? 네,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일주일 내에 수술비 지원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일주일 후 희망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영철이의 수술이 진행되었어.
수술은 성공했지. 수술 성공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정말요? 남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남편의 수술은 성공했어.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지. 여보는 살렸지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살았어. 뭘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밤마다 자책감이 나를 괴롭혔어. 친척들에게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지, 사기당한 사실을 언제 털어놓을지. 내가 이렇게 바보인 줄 몰랐어. 평생 바보로 살아온 거야. 어느 날 아침 나는 베란다 난간에 올라섰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모든 걸 끝내려고 했지.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어.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어. 또 무슨 전화야. 이제 전화 소리도 무서워.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혹시 병원에서 남편 관련 연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어.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보안팀 이 과장입니다. 고객님 계좌에 이상 거래가 발견되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또야? 또 이런 전화야? 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야, 이 새끼들아. 또 사기치려고? 내가 한 번 당했다고 또 당할 줄 알아? 3천만 원 뜯어간 게 부족해서. 고객님, 저희는 정말 은행 직원이고. 잠깐만. 그 순간 나는 번개 같은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 사기당한 내가 바보가 아니야. 사기친 놈들이 나쁜 거지. 내가 왜 죽어야 해? 이 놈들이 죽어야지. 아, 죄송해요. 요즘 사기 전화가 많아서 예민해져 있어요. 정말 은행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수상한 거래 내역이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어떤 거래요? 저는 별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 해커들이 고객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대포 통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든요. 그럼 저도 위험한 건가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고객님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지금 계좌에 얼마나 있으신가요? 2천만 원 정도 있어요. 병원비로 모아둔 건데 그 정도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조치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고객님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 있어서 1시간 후에 다시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럼 1시간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꼭 받으세요. 이제부터 내 차례야. 이 놈들아 각오해. 나는 즉시 112에 신고했어. 112 신고센터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요. 그런데 지금 범인들이 저한테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한다고 했어요. 제가 미끼가 되어서 잡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그런 위험한 일은 혹시 이전에도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3천만 원을 잃었어요. 남편 암 수술비였는데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이 놈들 꼭 잡아야겠어요. 어머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즉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위치만 알려주세요. 부산 동래구 온천동이에요. 동래서 수사과에서 30분 내에 출동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30분 후 내 집에는 수사관 4명이 도착했어. 어머님, 정말 용감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검거가 쉽지 않은데 피해자가 직접 미끼 역할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놈들이 제 돈 3천만 원 가져간 놈들이랑 같은 패일까요? 조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수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이 조직부터 검거하고 어머님이 당한 사건도 재수사해 보겠습니다. 제 돈은 돌아올 수 없어도 다른 분들이 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작전을 설명드릴게요. 요즘 이런 조직들은 전화 거는 사람, 현금 수거하는 사람, 돈을 빼내는 사람이 모두 다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건 현금 수거책이에요. 어머님, 전화를 받으실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해 주세요. 너무 의심스러워하면 범인들이 눈치챌 수 있어요. 연기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이미 한 번 당해보셨으니까 그때 심정으로 연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내 전화에는 녹음 장치가 설치되고 집 곳곳에는 통신 장비가 설치되었어. 주변 건물에는 사복 수사관들이 배치되었지.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다 듣고 있으니까 안전할 거예요. 네, 알겠어요. 이 놈들 꼭 잡아주세요. 정확히 1시간 후 전화벨이 울렸어. 네, 여보세요? 어머님, 우리은행 이 과장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걱정 마세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먼저 가까운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세요. 현금으로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네, 전자거래는 해커들이 추적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안전한 장소에서 새 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알겠어요. 지금 나가겠어요. 은행에서 돈 뽑으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나는 수사관들이 준비한 가짜 돈뭉치가 든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어. 주변에는 수사관들이 몰래 따라붙었지. 지금 은행 앞에 도착했어요. 좋습니다. 들어가서 창구에서 현금 인출하세요. 나는 실제로는 돈을 뽑지 않고 미리 준비한 가짜 돈뭉치를 가방에 넣었어. 인출 완료했어요. 정말 무거워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동래역 3번 출구로 오세요. 거기서 저희 직원이 기다릴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검은 마스크에 회색 점퍼를 입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박정순이라고 부르면 우리 은행에서 나왔다고 대답하세요. 네, 알겠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서 안전한 곳에서 새 계좌로 입금하면 끝입니다. 30분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체 팀 동래역 3번 출구로 이동. 검은 마스크, 회색 점퍼 남성 타겟으로 확인. 1팀 이동 완료. 2팀 배치 완료. 동래역 근처에는 이미 20여 명의 수사관들이 곳곳에 매복해 있었어. CCTV 관제센터와도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했지. 어머님,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이놈들 꼭 잡아야죠. 내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자 20대 후반의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가왔어. 혹시 박정순 씨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안전계좌 담당자 최대리예요. 여기 돈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건가요? 네, 걱정 마세요. 지금 차가 근처에 대기하고 있어요. 같이 가시죠. 수거책이 내 가방을 받아들려는 바로 그 순간. 전팀 지금이다. 수거책 현행범 체포. 경찰이다. 손들어. 뭐야 이게. 나는 은행 직원이라고. 야, 이 새끼야. 내 3천만 원 어디 갔어? 남편 수술비 어디 갔냐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모 씨 현행범 체포. 어머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잡혔어요? 정말 잡힌 거예요? 네,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이자를 통해서 전체 조직을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수거책 김모 씨 체포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아지트가 발견되었지. 어머님, 대박 났어요. 이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어요. 얼마나 큰 조직인가요? 전국에 있는 콜센터 3곳, 수거책 20명, 그리고 간부 5명까지. 총 50여 명 규모의 대형 조직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 어머님이 당한 사건도 이 조직 소행으로 확인됐어요. 통화 녹음 파일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정말요? 그럼 내 원수들을 잡은 거예요. 네, 어머님을 속인 박 검사 역할을 한 놈도 어제 검거했어요. 진짜 이름은 조모 씨인데 연극 배우 출신이라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나쁜 놈. 어딨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혹시 면회 가실 거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틀 후 나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나를 속인 사기범과 마주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내 돈이 돌아와? 내 남편이 죽을 뻔한 거 알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갚을게요. 너 같은 놈이 뭘로 갚아? 그냥 감옥에서 썩어. 나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하지 않았어. 대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지. 너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알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 면회를 마치고 나온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 수사로 압수한 범죄 수익금 중에서 어머님이 당한 피해금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요? 전액은 아니지만 1,2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200만 원이라도. 정말 감사해요. 친척들한테 빌린 돈 갚을 수 있겠네요. 3개월 후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가 기소되었어. 주동자들은 징역 5년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 내 용기 있는 신고가 50여 명의 거대 조직을 무너뜨린 거였어. 어머님 덕분에 이런 대형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복수할 수 있어서 시원했어요.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내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나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야기를 진행할수록 내 목소리는 힘을 얻었어. 저는 3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남편 수술비였어요.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기꾼이 나쁜 거지 당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전화로 계좌번호를 물어보거나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고 하는 건 100% 사기입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은행 직원이든 절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전화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112에 신고하세요. 그럼 수사관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나에게 다가왔어. 정순 씨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는데 이제 알겠어요. 정순 씨가 우리 구세주야. 그 후로 나는 부산시 전역의 경로당, 복지관, 마을회관을 다니며 강연을 했어. 6개월 동안 50여 곳에서 강연을 한 결과 내가 강연한 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90% 감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박정순 씨의 활동으로 올해 부산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1년 후 나는 부산시로부터 모범 시민상을 받았어. 시상식에는 남편 영철이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했지. 박정순 씨는 개인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신 진정한 시민 영웅입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악한 사람들에게 맞서는 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나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제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잘못한 건 사기꾼들이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요. 앞으로도 계속 예방 활동을 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제가 경험한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마친 나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도 이렇게 좋은 일하고. 우리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제는 당당해. 그래, 우리 당당하게 살자. 그날 저녁 나는 다음 주 강연 준비를 하며 일기를 썼어. 사기를 당한 건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줬어.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더 큰 것을 얻었어. 바로 우리 이웃들의 안전과 신뢰, 그리고 당당함. 때로는 한 사람의 아픔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내는 방패가 되는 것 같아. 내 용기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희망이 되었어.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지키고 있지. 기억하세요. 사기를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기를 치는 것이 나쁜 일이죠. 용기를 내세요. 신고하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